3교시입니다. 획순에도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한 8개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로획과 세로획이 겹칠 경우에는 가로획을 먼저 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삐침이 있고 이렇게 파임이 있을 때, 사람 인자를 쓸 때 보면 삐침, 그 다음에 파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삐침과 파임이 겹칠 경우에도 삐침을 먼저 쓰고 파임을 나중에 씁니다. 들립자 같은 경우에도 짧은 삐침이 있고 파임이 길어도 짧은 삐침을 먼저 하고 파임을 나중에 합니다. 들립자나 사람인자나 마찬가지로 삐침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쓴다라는 규칙이 세 번째. 위에서 아래로 쓴다. 석삼자를 쓸 경우에 이렇게 쓰지 밑에부터 써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쓴다. 네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내천자를 쓸 경우에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뒤에서부터 써내려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옛날 한문책을 보면 이렇게 세로로 쓰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글자를 써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한 글자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몇 번째인가? 다섯 번째. 글자가 좌우 대칭일 경우에 있죠. 예를 들어서 적을 소자 같은 경우 이렇게 쓰고 양쪽에 쓸 때 가운데를 먼저 쓰고 양쪽을 써준다. 좌우가 대칭으로 무게가 비슷할 경우에 가운데 획을 먼저 써주고 양쪽을 써주는 거예요. 물숫자도 마찬가지로 내려긋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좌우가 대칭일 경우에는 가운데 먼저 쓴다. 매산자도 내려긋는 거 먼저 하고 이렇게 써주죠. 또 질길 낙자라든가 변할 변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글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질길 낙자를 쓸 때 작을 요자를 쓰고 흰 백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흰 백자를 가운데 써주고 양쪽에 작을 요자를 써주고 나무목을 씁니다. 변할 변자도 가운데 말씀 원자를 쓰고 난 다음에 양쪽에 실사자를 쓰고 밑에 나무목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글자의 무게가 좌우가 이렇게 서로 무게가 비슷하게 대칭일 경우에는 가운데를 써주고 왼쪽 오른쪽에 글자를 마저 채우는 것이 규칙입니다. 다시 한번 작을 소자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획을 긋고 양쪽에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일 경우에 그렇게 했고 네모 큰 입구, 큰 네모를 쓰는 글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라국자를 쓸 경우에도 큰 네모를 다 막으면 안 돼요. 겉에를 먼저 쓰기는 쓰는데 마지막 한 획은 쓰지 말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채워주고 마무리로 획을 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모를 닫아버리면 월장하게 되기 때문에 겉에 이렇게 엎어진 멀경을 쓰고 가운데 획을 쓰고 밑에를 다 막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점은 맨 나중에 찍습니다. 대신 대자도 이렇게 7벌자도 이렇게 해서 점을 맨 나중에 오른쪽에 찍습니다. 꿰뚫는 획은 가운데 중 계집녀, 어미모 이런 글자들은 꿰뚫는 것은 맨 나중에 찍습니다. 그리고 받침은 4개가 있고 2종류가 있는데 먼저 쓰는 받침이 있고 나중 쓰는 받침이 있는데 여기 써서 올렸으니까 확인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길도자라든가 아니면 끌연자 이런 것들은 책받침을 먼저 쓰면 안 되고 나중 써야 됩니다. 확인하십시오. 오늘 3교시 수업 끝입니다.